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보. 우리나라 사람의 가장 약한 고리는 정신적 가난이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그렇게 심하게 가난한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생활 수준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전 국민이 최신형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어, 의료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뭐 통신수단 같은 게 굉장히 발달한 나라에 살고 있죠. 그리고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도 많고, 자기 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고, 차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삶의 제일적인 부분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여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꿀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런 거야. 겉으로 사람들한테 뭔가 있는 척 하면서 돈을 많이 써요. 꿀리기 싫어가지고. 그러면서 이 재정적인 부분을 관리하지 못하는 게 상당히 큽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재정은 지금 박살이 나고 있어요. 여러분 느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가계의 빚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 빚을 갚지 못하는 분들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뭐 개인 회생이나 파산 하려고 하는 분들 점점 늘어나고 있죠. 너무 많아가지고 나라에서도 좀 책임지지 못할 상황이죠. 그게 왜 그럴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 삶의 질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써요. 엄청나게. 그러면서 미래 대비를 안 해요. 현재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굉장히 좀 무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에 집집마다 가보면 TV 65인치 TV 다 달려있죠. 솔직히 난 65인치 TV 사는 것도 오버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르겠어. 사람마다 뭐 TV가 있고 없고 따진 사람 있지만 요즘에 TV를 보는 사람 얼마나 있어. 전 TV를 보지도 않는데. 보지도 않을 거면 100만 원짜리 있어봐야 뭐합니까? 그리고 쇼파 같은 경우에도 뭐 내가 맨날 팔을 왼쪽에 누워 있을 것도 아니고 비싼 쇼파 사는 것도 좀 그렇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뭐 아파트 리모델링 같은 경우도 그래요. 아파트 뭐 개보수 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싹 다 고치는 건 좀 문제 있지 않나? 30평짜리 아파트 리모델링 하는데 3,500에서 4천만 원 되죠. 이것도 뭐 부르는 데마다 다르니까. 난 솔직히 그런 리모델링 하는 것도 좀 웃겨. 그 아파트에 내가 리모델링 해가지고 10년, 20년 살 것도 아니고. 물론 그렇게 리모델링 해야 뭐 나중에 팔 때 좀 더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뭔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써요. 문제는 그렇게 돈을 많이 쓰면서 이 정신적인 가난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정신적인 배고픔. 한국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배고파요. 왜냐하면 정신적이라고 성숙하는 그런 훈련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남들과 비교하고 남 의식하고 남한테 인정과 존경을 받아야 그게 잘 사는 거고, 정작 자기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남의 인정을 갈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정상적인 방법도 서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지금 대한민국의 작태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젊은 사람들 개개인이 굉장히 정신적 가난에 시달리고 있어. 거기다가 이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우리가 SNS를 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실제로 보지 못하는 분들의 삶을 계속 엿보려고 그래. 유튜브도 그렇고. 유튜브도 우리나라에 인기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브이로그죠. 상대방이 어떻게 사는지를 이제 여과 없이 보여주는 거. 그리고 TV에서도 인기 많은 컨텐츠 중에 하나가 관찰 예능이에요. 연예인들의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SNS로 누가 어디 갔다 왔는지를 다 보려고 하잖아. 근데 문제는 웃기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래는 SNS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우리가 만난 적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만난 적도 없으면 우리가 사실 그 사람과 현실적으로 크게 영향받는 건 없다는 거잖아요. 영향받지도 않은 사람한테 영향을 받고 있는 거야, 온라인으로.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유튜브도 그렇고 관찰링에 나오는 연예인도 그렇고, 그리고 SNS의 어떤 그 삶의 모습도 그렇고, 그 사람들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실제로 만나본 적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실제로 만나지도 않은 사람, 실제로 우리가 얘기를 나누지 않은 사람한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런데 쓸데없는 이제 자존감을 낭비하고 그것 때문에 멘탈이 깨지는 사회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사람들이 뭔가 이것저것 하고 다니는 사람들 많을 것 같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정신적으로는 많이 가난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정말 사소한 것마저 다 비교해버리니까. 옛날에는 그냥 물건과 아이템만 가지고 비교했다면 지금은 아예 삶 전체를 뭔가 비교한다고 해야 될까? 비교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졌어요. 어디 여행 갔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뭘 먹었는지, 어느 집에 사는지, 어떤 신발 신는지, 어떤 폰을 가지고 있는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개체수가 무한대로 늘어났어. 그래서 정신적으로 성숙해질래야 성숙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꾸 그렇게 남을 관찰하느라 정작 본인한테는 뒷전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들의 좀 근본적인 문제가 정신적인 가난, 정신적인 배고픔, 이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정신적으로 많이 가난해졌다고 생각해요. 그걸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작년에 우리나라 이제 1인당 명품 소비가 세계 1등을 찍었습니다. 세계 1등. 사실 명품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더 많이 사요.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작년에 여자분들 수익적인 부분이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좋지 않은데 명품을 많이 샀다는 겁니다. 물론 돈이 많은 분이 뭐 소상용으로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돈이 없는 분, 별로 금전적인 상황이 넉넉치 않은 분들도 신용카드로 많이 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리볼빙으로 만든 카드 빚이 7조랍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명품을 왜 많이 샀을까? 명품이 필요하지 않잖아. 명품 없어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리고 명품 가지고 있다고 삶의 질적인 부분이 올라가지 않아. 왜 그렇게 많이 샀을까요? 바로 이거, 이 정신적인 가난 때문에 저는 많이 구입했다고 봅니다. 왜냐? SNS에 나랑 비슷한 또래 애들이 자꾸 이제 뭐 구찌, 뭐 프라다, 샤넬 이런 가방들을 올리니까 저 친구가 사니까 나도 사고 싶다. 저 친구가 입으니까 나도 입고 싶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돈이 넉넉하지 않은데 그런데 소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물건을 사는데 문제는 그 물건을 샀다고 해서 이 정신적인 가난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 내가 정신적 가난한 이유는 명품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게 아닌데요. 그러니까 원인을 다른 데 찾는 거죠.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비교질에 만족을 못한 나라가 됐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전통적인 사고방식부터 가난하게 만들죠. 제 아무리 많이 가져도 비교질에 만족 못하는데 많이 가진다는 게 뭔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에 현대 미디어 발달로 더 부채질을 하죠.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고 자족하지 않습니다. 정신적 가난에 삶이 시들어질 수밖에 없네요 라고 적어졌습니다. 문제는 이 와중에도 사람들이 미디어를 보고 있고 SNS로 소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본인들의 삶이 힘든 이유는 그 SNS의 어떤 그런 물건을 못 가졌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먹고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솔직히 막말로 그 인스타그램에 명품 가지고 있다거나 뭐 외제차나 좋은 브랜드 입고 있는 사람 중에 정말 잘 나가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정말 잘 나가는 사람, 정말 먹고 사는 게 괜찮은 분들 얼마나 있을까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괜찮은 분들은 SNS를 안 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능력이 좋고 괜찮은 분들, 연예인이나 어떤 그런 인플루언서가 아닌 이상은 SNS에 내가 잘 나가는 모습을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겉으로 누가 보더라도 다 알아주잖아요. 아우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 나가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립니다. 물론 관종기가 있어가지고 내가 잘 나가니까 이런 거 뭐 자랑하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뭐 그런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봤던 이렇게 뭔가 잘 나가는 분들은
자신의 신분이 그냥 불특정 다수한테 노출되거나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SNS에서 뭔가 잘난다, 뭔가 좀 멋져 보이는 사람들 대부분은 진짜 멋져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진상에서만 멋져 보이고 현실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분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냥 사진에 보이는 모습 그대로 믿어버린다는 거죠. 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실에서 뭔가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요. 그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붕어형. 내 주변 그 SNS 하는 친구들은 다 잘 나가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먹고 사는 게 힘들죠? 내 아는 지인들 SNS 사진 보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다니던데. 이런 류의 사연들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의 삶을 사진 몇 장으로 판단할 수 있냐? 님도 힘들면 그 사람도 힘들다. 아니면 더 힘들 수 있다. 아니면 자신의 힘듦을 감추기 위해서 사진 몇 장으로 둔갑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어떤 치부와 슬픔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왜냐? 자신의 어떤 그런 슬픈 부분을 누군가에게 얘기해서 손가락질 받는 걸 그 어떤 누구도 반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미디어에 나오는 것들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전적으로 신뢰하시면 안 돼. 근데 문제는 젊은 친구들은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거예요. 이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거예요. 나이가 어릴수록 현물 지식이나 경험에 대해서 무지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런 얘기 하잖아. 여러분들한테.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은 SNS는 안 한다. 이거 왜 하냐 하면 정말 잘 나가는 분들은 SNS가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 왜 그런데 시간 낭비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잘 나가는 분은 바쁘단 말이야. 월콜링이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열중할 마음의 여유 같은 게 없어요. 그리고 그런 거 백날 천날 해야 내 먹고 사는 거하고 크게 상관없다는 거 알고 괜히 노출해봐야 좋을 게 없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아직 세상에서 내가 경험도 부족하고 이 오프라인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모든 지식을 어떻게 의존합니까? 이 미디어 상에 나오는 걸로 다 의존을 해. 근데 미디어가 더 거짓말이 많거든요. 훨씬 더. 말 그대로 영상과 글이 전부기 때문에. 그래서 더 신뢰하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신뢰하면 안 되는데 더 많이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다 신뢰하고 있어요. 여자분들은 싹 다 신뢰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아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거 전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 그럼 역으로 본인은 SNS 사진 올릴 때 다 올리냐? 본인도 잘 나온 거 올릴 거 아니냐? 좋은 거 올릴 거 아니냐? 그럼 남들도 왜 그렇게 안 올린다 생각할 것이냐? 본인도 진짜 모습을 안 보여주는데 그럼 남도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수긍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좀 나이 어린 친구들이 문제가 뭐냐면 역지사지의 정신이 없어요. 역지사지. 상대방이나 나나 크게 차이가 없단 말이야. 내가 힘들면 상대방도 힘들어요. 내가 먹고 사는 게 힘들면 상대방도 먹고 사는 게 힘든 건데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을 해. 나 중심적으로. 근데 나만 힘든 거다. 다른 사람들은 안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세상이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지내는 사람은 고만고만한 사람이야. 고만고만한 사람들은 겪는 것도 비슷해요. 힘든 것도 비슷해. 그럼 내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힘들면 그 사람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 힘들고 나만 불행한 것은 없어. 근데 이런 미디어나 인스타 같은 것들이 나 혼자만 불행하고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져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 사회는 보통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보통의 삶이 다 비슷해요. 보통의 사람들이 겪는 거는 거기서 거기야. 그러면 여러분이 뭐 살면서 힘들면 그 SNS에 나온 사람들 다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 힘들다, 본인만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너무 각종 매체에서 등장하는 것들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그리고 일단 현재의 삶에 충실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내 삶에 충실하는 거. 현재 내일에 충실하는 거. 내 인생에 충실하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족이나 나오죠. 자족이 뭐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넉넉함을 느낌. 그러니까 스스로 부족하지 않다고 느끼고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자족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남의 삶을 염탐하고 자꾸 어떻게 사는지 관찰하려고 하면 자족을 할 수 없죠. 그래서 각자 자족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자족을 하려면 내 삶에 관심이 많아야 돼요. 나란 사람이 정말 시간 할애를 많이 해야 됩니다. 남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나 자신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지우고 싶은 게 뭔지를 계속 끊임없이 질문하고 행동해보고 거기에서 맞는 걸 찾아가면서 아 이거 하면 좋구나, 이거 하면 만족스럽구나, 그런 것들을 자꾸 영위해 나가야 돼요. 그게 자족이에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이 이런 힘든 사회 속에서도 자족하는 삶을 꼭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